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갔죠. 러시아의 영토 쿠르스크로. 그래서 러시아가 그 쿠르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각지에서 증원군을 보내고 있는데 또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쿠르스크 주의 경찰이 러시아군을 마구마구 단속하고 있어요. 너 과속했잖아. 아니, 증원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단속. 속도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폭 드론이 공격을 하니까 러시아군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그러니까 또 쿠르스크 경찰이 잠깐 스톱. 너 과속했잖아. 스티커.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황당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태국은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자스-39E 그리펜 NG 전투기로 결정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서부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공전에 투입됐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태국 국방부가 4대 도입 추진 중인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산 F-16V와 스웨덴산 그리펜 NG 두 기종이 맞붙고 있었는데 스웨덴은 그리펜 NG를 선정하면 조기 경보기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판촉 공세에 나선 덕분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태국은 그리펜 15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연이어 파괴되며 방어력 부족 문제를 드러낸 M1A1 전차가 서력전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5 독립공중강습여단에 배속된 M1A1 SA 전차가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러시아 진영을 단독 돌파하며 거점을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8척이 도입될 예정인 영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26형의 초도함이 선체 조립을 마치고 의장 공사를 위해 도크를 이동했습니다. BAE 시스템즈는 1번함 글래스고함이 2번함 카디프함의 선체 조립을 위한 도크 확보를 위해 작업장을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착공 후 무려 7년 만인데 영국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전차인데 전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T-80BV 전차를 란셋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포탑 후방을 직격했는데 피격되면 포탑이 날아가는 다른 T-80 전차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해당 전차는 승무원이 모두 탈출할 때까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F-16의 첫 실전 대비라는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8월 26일 있었던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당시 우크라이나 서부 모차에서 F-16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네, 지금 태국 공군이 신형 전투기로는 그리펜 CD형 11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하는데 F-35 하려고 했다가 F-35는 안 팔아 이렇게 해서 못하고 그러면 F-16V 그리고 이제 F-16V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가격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스웨덴이 그럼 우리도 하자 해서 그리펜 NG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펜은 F-16을 경쟁자로 해서 스웨덴 사브가 만든 전투기죠. 그리고 이 F-16V도 4.5세대 전투기 A사 레이더 장착했고 그리펜 NG도 CD형인 기계식인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4.5세대 전투기죠. 그렇게 해서 격돌을 했는데 기존에 태국이 그리펜 11대를 그때 닥터 주고 하면서 이제 도입을 할 때 사브에서 만든 조기 경보기 사브 340 조기 경보기 2대를 같이 샀어요. 그 2대를 업그레이드도 해주겠다. 이거 이번 4대 도입 사업에서 그리펜 선정해주면 공중급이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라는 등의 제법 좋은 조건을 내걸었던 덕분인지 태국이 그리펜을 선정했습니다. 아마도 가격이 조금 싼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사이가 굉장히 좀 경색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리펜 쓰고 있으니까 운용 효율성을 위한 군수 지원 차원에서의 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세하게 협상에 들어가 봐야 확정이 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총 예산은 한 4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과연 4억 달러로 이 4대를 살 수가 있을까 의문스럽다 라는 그런 애매한 금액이긴 합니다. 좀 부족하죠. 예산이 요즘 전투기 가격이 워낙 올랐으니까. 두 번째는요. 자,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M1A1 전차가 이렇게 마구마구 달려가면서 어느 지점에 서서 어디를 이제 공격합니다. 저기 있는 건물, 공격받는 건물이 러시아가 이 포크롭스크에서 점거한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의 건물이에요. 저 건물 안에 러시아군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전차가 저 건물을 막 공격하는 이런 모습인데 아마 미국이 이렇게 좀 요구를 하지 않았을까. 31대의 M1 전차를 줬는데 20대 정도가 파괴됐다. 그래서 M1 이거 별거 아니다 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니까 야 M1 잘 싸우는 거 한번 좀 공개 좀 해줘 봐. 자 이렇게 했는지 뜬금없이 이런 영상을 공개했는데 뭐 이거 보고 뭐 대단히 잘 싸운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왜냐? 그냥 뭐 상대는 없고 그냥 건물에다가 사격하는 거 이건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M48에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마치 잘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의 M1 전차의 체면이 많이 구겨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31대 줬는데 한 11대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은 이런 그 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더 꾸려서 또 더 한 20대 더 줘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 대대급 전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참 기가 차는데요. 착공 7년 만에 의장공사를 위해서 이동했다. 2017년 7월 20일 건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수는 22년 12월 3일 날 진수했어요. 5년 5개월 만에 진수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1년 만에 진수해버리죠. 착공 딱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년 정도 의장공사하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시운전하고 그리고 취역합니다. 3년이면 끝날 일을 여기는 7년 동안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의장공사를 위해서 이제 이동한다. 아니 22년 12월 3일 날 진수했으면 지금까지 뭐 했나요? 그런데 이제 이번함 건조 들어가야 되니까 야 도크 비워 해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의장공사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의장공사 또 열심히 해서 2026년 연말에 시운전 한답니다. 그러면 시운전 또 한 1, 2년 하고 27년, 28년쯤 돼서야 해군에 인도되겠죠. 착공 후 무려 11년 동안 건조하고 평가해가지고 해군에 인도되는 무슨 뭐 이게 항공모함도 아니고 우주전함도 아니고 이런 짓을 지금 영국의 조선소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이런 근사한 불도 켜놓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빨리 만들었어야 되죠. 그냥 불 켜놓고 일한다고 하고 여기 출근을 해서 놀고 계속 월급만 받은 것이 아닌가. 왜? 노조가 워낙 세니까. 영국병이죠. 영국병. 그래서 이 꼴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야 7년 만에 이제 의장공사를 간다. 착공 후. 사업 착수도 아니고 착공 후. 기가 찹니다. 자, 우크라이나 T-80BV 전차가 진격하다가 저기 있어서 전차포를 한 방 쏩니다. 그리고는 바로 반격을 받아버렸는데 란셋 드론에 맞았어요. 동영상 보시면요. 지금 전차가 가다가 우측을 향해서 포를 쏘는데 포 쏜 직후에 그냥 한 방 꽉 맞아요. 이제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는 뒤에 따라가는 우크라이나 장갑차 보병들이 통과를 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저 전차병들이 나와요. 피격당하고도 차를 또 갓길로 또 옮기네요. 그런데 러시아 전차는 맞으면 바로 그냥 터져버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차는 어떻게 란셋으로 맞았는데 이렇게 오래 또 버텨주네요. 똑같은 T-80 전차인데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면 이렇게 전차병들이 살아나갈 때까지 버텨주고 러시아가 운영하면 맞자마자 그냥 바로 유폭이 일어나서 포탑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T-80은 사람 차별하나요? 왜 이럴까요? 자, 우크라이나 F-16 지금 6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좀 서쪽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밝혀요. 어디 있는지. 그런데 지금 너무 자그만해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전체 화면에도 작아요. 지금 이 조그맣게 전투기로 보이는 뭔가 쭉 쏩니다. 그리고는 번쩍하는 게 보이는데 저게 러시아가 쏜 순항미사일을 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의 사이드와인더가 격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를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아마 칼리브르 미사일을 쐈겠죠. 그래서 오데사 서쪽에서 이런 반공작전을 처음으로 실전을 수행한 이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의 모습을 이제 인정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실전 대비했으니까 이제는 또 공격 작전에 나설 일만 남았다라는 거고요. 자, 재미있는 이제 쿠르스크의 러시아 경찰.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정말 황당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가 그야말로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자국 영토 탈환을 위해 작전 중인 러시아군을 러시아 경찰이 막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쿠르스크 전체 면적 중에 서울특별시의 2.5배에 달하는 면적을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러시아가 자국 통제 지역은 물론 빼앗긴 지역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온 증원군들을 멈춰 세우고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러시아 마쉬가 현지 시각 8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마쉬는 쿠르스크 영토 중 상당한 면적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되었지만 적에게 점령된 곳에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는 가동되고 있다라며 영토 탈환을 위해 투입된 러시아 장병들이 과속 단속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군들이 과속 단속에 걸리는 이유는 군용 차량 부족으로 징발된 민간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작전 지역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쿠르스크주 경찰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병력 탑승 상용 차량을 수시로 막고 검문하며 속도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전투 중 속도 위반으로 떼이는 딱지인데요. 일부 군인들이 FPV 드론에 피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 며칠 내로 지역 경찰에게 단속되고 있다고 마쉬는 전했습니다. 장병들은 상부에 이 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번호판을 가린 차량은 테러 의심 차량으로 몰려 더 잦은 검문을 당하는 것은 물론 추가 벌금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 당국은 쿠르스크주의 전시체제가 선포된 바 없고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자국 영토가 침략당한 상황에서 영토를 지키겠다고 싸우는 아군에게 딱지를 떼는 러시아 경찰,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실화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러시아 중앙정부, 크렘린, 푸틴 책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증원군이 막 들어가는데 점령된 지역이 있죠. 서울의 2.5배 정도 되는 면적 점령당했죠. 근데 거기에도 과속단속 카메라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그냥 사진이 번쩍번쩍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래 찍히면 바로 전송되죠. 그쪽으로 전송돼서 딱지가 발부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증원되는 이 병력들이 대부분 상용 차량을 타고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쿠르스크의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상용 차량인지 상용 차량이지만 군인들이 타는 작전 차량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쿠르스크주는 비상사태 선포를 안 했고 지금 대테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테러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니들이 지금 이런 거 타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군용 차량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도 이 카메라가 찍으니까 번호판을 떼고 가니까 이제는 뭐야 번호판 없는 차량 너 서 해서 너 뭐야 하고 테러범이야 하고 또 검문하고 더 벌금 많이 때려버리고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예시인데 지금 미쓰비시에서 나온 SUV 차량이죠. 여기 속도 제한이 60km인데 시속 60km. 그런데 이 차량이 시속 104km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40km 이상 오버한 거죠. 우리 기준으로 40km 이상 속도 오버하면 굉장히 큰 이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가 왜 이렇게 과속했냐?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이 달려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회피기동 빨리 달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속도 카메라 찍어서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항의를 하니까 아니 너 빨리 달렸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너 개인 차량 아니냐? 근데 지금 비상 상황도 아닌데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푸틴이 그리고 중앙정부가 러시아 영토가 침략받았다는 것을 러시아 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대테러 상황이다. 테러범들이 들어왔다. 이렇게만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이게 만약 전시체제다 이러면 계엄 선포하고 완전히 그냥
이 군인 우선으로 딱 세팅이 될 텐데 정부가 지금 뭐 그냥 대테러 상황이니까 민간 이 주지사 그 청사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죠. 푸틴의 체면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큰 희한한 정말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러시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